저희는 이번에 사기, 뒤바뀐 정의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 시리즈를 보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10년 전 주식 사기 리딩방 피의자였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근황을 시작으로 여러 사기 범죄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이희진 씨의 현재 생활은 생각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먼저 가수 B가 소유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청담동 레인에비뉴 빌딩 기억하실까요? 그 빌딩을 이희진 씨가 총 480억 원을 들여 가수 B로부터 매매를 합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 출소했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 이 씨가 이 빌딩 소유권을 이전받은 시기는 2021년 6월 18일입니다. 출소 직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죄가 확정된 이후에 122억 6천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기도 전에 이 빌딩을 매입한 겁니다. 이외에도 청담동 네이처포엠 오피스텔, 제주도 서귀포 JW 메리어트 레지던스, 경기도 가평 북한강 수변에 위치한 별장 등 엄청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리고선 그는 2024년 9월 122억 원의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씨의 명의로 된 자산은 없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모두 그의 장인어른, 배우자, 운전기사 등 최측근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서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상 차명 재산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도 이 부동산들에 대해 추궁하면서 사실상 당신의 소유가 아니냐는 점을 이 씨에게 묻습니다. 이 씨는 저도 법인 설립에 투자는 했으니까 관여는 돼 있으나 자신이 실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합니다. 이 씨의 명의로 매입한 게 아니다 보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이 부동산들을 명의상 이 씨의 지인이 매입하는 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실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청담동 레인에비뉴 빌딩은 이 씨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추징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과 소유물 반환 채권 등 이 씨의 채권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 밖에도 10억 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고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 등 수억 원 상당의 여러 슈퍼카를 이용하며 출소 후 생활을 즐기다 다시 구속됐습니다. 또 이 씨는 자신의 꿈이 골프 선수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언급해왔는데요. 그런 이 씨가 최근 프로골퍼 실기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이 씨가 미국 골프 지도자 연맹에서 발급하는 이 자격증 실기 테스트에 통과한 겁니다. 불과 2달 전 이야기입니다. 반면 10년이 지난 후 피해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준혁 씨는 10년 전 이희진 씨에게 속아 대출까지 받으면서 이 씨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입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휴식은커녕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헬스장을 여는 게 꿈이었다는 준혁 씨는 빚만 갚으며 살다 최근엔 이혼까지 겪었습니다. 생각이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자산에서 갚아야겠다. 그러니까 자산하면은 소방보험이 2년 후에 지급이 되더라고요. 알아봤는데 2년 후에 내가 자산을 살 때 그걸 가지고 8억에 사망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좀 못 갚네? 원금 다 못 갚고 그냥 이대로 내가 조금 이렇게 가기가 좀 허무한 느낌? 또 다른 피해자 최윤희 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담보대출금도 잃고 반지하방으로 이사한 그녀는 지난해 10년 만에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도 받았지만 아직 이 씨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씨의 재산을 특정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희진 씨 외에도 수많은 사기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기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장모 씨의 인스타그램에는 에르메스, 샤넬, 고야드 등 명품을 쇼핑하기는 물론 명품 브랜드 회사 행사에 초청받는 삶을 자랑하는 게시글이 가득합니다. 장 씨는 2017년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다음해 다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현재 주식 강의를 하며 지내는 K씨도 있었습니다. 2심 선고가 내려진 다음 날 그는 지인과 툭불 한우와 캐비어를 고급 와인과 곁들여 식사한 사진을 버젓이 블로그에 올리며 호화로운 삶을 자랑했습니다. K씨는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주식 매매법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단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변호사를 비롯해 전직 검판사 출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정관 출신 변호사만 10명이 넘는데요. 전체 변호사들은 25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실제로 이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소 당시 이 씨 장인의 재산이 공소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씨 재산의 대부분의 명의가 장인일 뿐더러 문제가 된 코인에서 장인도 수십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처남과 달리 장인의 코인 매수액은 범죄 수익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검찰이 이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인데 당시엔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이 미비했던 터라 혐의 입증이 비교적 쉬운 가상자산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법상 사기는 엄격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서 검찰의 공소사실대로라면 15,000명의 매입 경위를 조사했어야 하는데 실제 조사한 건 2명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같은 사기 범죄인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의 경우 구제 절차나 지급 정지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리딩방 사기는 별다른 구제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페어펀드라는 제도를 운영해 환수한 부당이득과 민사제재금을 국고에 기속시키는 대신 투자 피해자에게 분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국형 페어펀드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도 도입은 요원합니다. 긴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돈은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도 아무렇지 않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범죄자들에게 과연 정의는 무엇일까요?